네, 전략 기술과 과학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우리의 현재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정책과 우리의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가끔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출연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어렵게 시간 내서 또 이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장관님, 제가 시작하면서 사실 오프닝에서 반도체 얘기를 좀 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도 사실 전공 분야시기도 하시고요. 네,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대통령과 함께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반도체 얘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배경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는 산업 측면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영향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국가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고려되는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그 우리나라 수출에서 네.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수출 전체 수출액에서 16%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그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고 네. 예전에는 뭐 통상 한 20%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는 정말 그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렇죠. 중요한 그 기술이고 다 들어가 있죠, 뭐. 네. 예, 우리가 뭐 항상 쓰는 갖고 다니는 휴대폰도 네. 있고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굉장히 유행하는 AI 같은 경우 보면 네. 인공지능에서 정말 그 반도체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AI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디지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 그 기술 패권의 경쟁에서 어떤 중심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 반도체 산업 또 기술 개발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970, 80년대에 공장이 막 돌아왔습니다. 섬유도 팔고 여러 가지 뭐 철강도 만들고 중공업하면서 나라가 경제 컸다면 지금 그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휘청거리면 어려운데 앞서 잠깐 올해는 줄었다고 했지만 중국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감소된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민생 토론에서 전략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관련한 기술 여러 가지를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반도체를 앞으로 이제 키우고 반도체를 통해서 산업도 만들고 우리가 뭐 필요한 그런 이제 안보적인 문제도 해결하지만 또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제조 시설을 갖추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민생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반도체 관련해서 민생 토론회를 대통령님과 함께 네. 가졌습니다. 그 토론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미래의 어떤 그 연구자나 또 역군이 되실 그 학생들 네네. 그리고 또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생 토론회에서 경기 남부에 세계 최고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한다 이런 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47년까지 네. 이제 약 그 622조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건 이제 기업에서 주로 합니다. 네. 경기 남단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아주 크게 이제 갖추어서 세계적인 네. 경쟁력을 갖추겠다. 예, 그런 거고 정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전기나 용수나 네. 뭐 세액 공제나 또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소부장 특히 뭐 장비업체 외국계 장비업체를 좀 유치한다든지 네. 이런 거를 이제 빨리 신속하게 도와줘서 이런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그 클러스터가 갖춰지려면은 그게 부합하는 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그 고민을 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또 그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훌륭한 인재 양성.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는 그런 어떤 반도체 관련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 자, 뭐 하나하나 저희가 여쭤볼 거니까요. 뭐 인재는 어떻게 양성할 건가요? 뭐 기술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요?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다 이따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자리를 TV 생중계로 됐고 저희 YTN에서도 생중계로 내보냈었습니다. 국민들 의견들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날 뭐 토론 분위기도 있었으니까요. 몇 가지 좀 기억나시는 얘기가 있다고요? 그날 이제 그 반도체를 그 연구하는 학생이 네네. 이제 발언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 그 과기정통부에서 마이칩
서비스라는 네. 것을 그런 지원 서비스를 이제 하는데 네. 학부 3, 4학년에서 대학원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설계한 네. 그 집적회로 네. 이런 거를 좀 저렴하게 좀 그 시설을 갖추는 그런 그 공공 실험실에서 네. 아예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또 학생들이 그 칩을 자기가 네. 받아서 직접 또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네. 정말 그 탁월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는데요. 네. 요 이제 프로그램은 학부생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고 또 경쟁국하고 차별화된 그런 네. 전략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좀 경쟁력이 있고 미래에 또 그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낸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정말 자기가 학부생인데요. 예, 그런 그 설계한 게 거기서 이제 만들어져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또 경험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분도 이제 저희가 해주기로 약속을 네.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그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이제 거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데 우리가 AI 반도체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많이 이제 고려된 부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은 이 하드웨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같이 잘해야 된다. 네,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다행히도 작년에 이제 그 연초부터 새로운 이런 AI 그 반도체 하드웨어가 나왔을 때 이런 것에도 잘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된다. 또 그런 그 소프트웨어 인재도 같이 키워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분 우려하시고 하시는 부분 또 인상적인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반도체 그러면 흔히 기억하시는 집적 회로가 모여 있는 칩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웨이퍼 동그란 거 있죠. 반짝반짝. 청취자분들 그런 것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도 굉장히 큰 규모고요. 네덜란드 방문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 ASML 그렇고 여러 가지 관련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래서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직접 참여한 국민들한테 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핵심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려면 연구 개발, 교육 기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규모가 크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장기입니다. 47년까지니까 한 20몇 년 남아 있고 그러니까 미래 계획을 세운 건데 규모가 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 개발, 교육 이런 게 다 시스템 갖춰지는지 청사진이 언뜻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날 이제 논의된 것 중에서 경기 남부의 용인에 이제 그런 대규모 클러스터를 그 이제 제조 클러스터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제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이제 봐야 되고 저희가 이제 크게 그 경기도 중에서 세 곳을 좀 이렇게 중점을 두고 뭔가 이제 미래 기술도 개발하고 뭐 그 관계된 인력도 키워내고 이런 이제 일들을 준비를 하는데 먼저 이제 판교에서는 판교. 판교에서는 이제 국산 저전력 AI 반도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제 AI 반도체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나라 대비해서 뭔가 전력 소모를 적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그 부품을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그 데이터 센터도 전기를 작게 쓰는 데이터 센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뭐랄까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그 핵심 그 이제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양질의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뭐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능형 CCTV라든지 또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이런 등등이 지금 이제 서비스될 예정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에서는 그 성균관대 인근에 그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을 해서
그 기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실리콘 반도체 대비해서 전력 효율이나 내구성이 좀 좋은 좀 어려운데요. 화합물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 예, 화합물 어렵네요. 반도체 그 기술을 좀 고도화하는 예, 네. 그런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평택에서는 네. 카이스트 이제 그 R&D 센터를 반도체 R&D 센터를 만들어서 4세대 반도체 연구도 하고 또 핵심 인재를 매년 좀 1,000명씩 예. 양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경기 남부라고 해서 좀 그게 대략 어디쯤 뭐 평택만 돼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연결돼 있는 부분들 기존에 좀 강점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 열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뭐 세계 구글 뭐 이런 데도 생각하시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전력이라고 하고 또 에너지 소모도 적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앞서가는 분야일 수 있고요. 네. 인재 양성 혹하는데 요즘 사실 저도 학부형이지만 모든 부모들이 의대 가라 이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좀 환경 조성을 해놓으면 공대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장관님 개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뭐 이제 뭐 의대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앞으로 공대에 새로운 아주 그 첨단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난다. 네네. 그의 이제 중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양자 기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요즘 아주 그 화두가 되고 있는 AI 네. 또 디지털. 네. 예,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 좀 큰 범주고 그 안에 이제 AI가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그렇게 뭐 포함 관계를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네. 또 AI가 자체가 갖는 그 산업적인 파급력 맞습니다. 전 산업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AI가. 이 국민 삶에 영향을 그죠? 미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네. 우리 학생들이 실력만 갖추면은 정말 그 미래에 안정적으로 자기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공부인데요. 예. 뭐 이 AI부터 시작해서 공학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해외 인재라든지 이제 글로벌 지식망, 글로벌 생산망 뭐 복잡하잖아요. 국내만 국한된 게 아닌데 해외 인재 유치 부분도 좀 고민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 그 국내에서 이제 그 인재도 키워내야 되는데요. 뭐 아까 제가 이제 1,000명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그 학사급의 반도체 인재를 네. 매년 이제 한 3만 명을 키우고 그 다음에 석박사급의 좀 고급 인재도 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3,700명 이상 키우고 해서 2031년까지 이제 15만 명 정도를 키우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필요하는 인재 갈증을 네. 우리가 이제 해소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마이칩 제작 서비스. 학생이 직접 설계한 칩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기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미래의 어떤 뭡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전문가로서 네. 또 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지고요. 이제 한편으로 우리 국내에서 학생 키우는 것 말고도 네. 외국에서도 좀 이제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렇죠. 좀 우리보다 열어야 좀 되고. 잘하는 분야인 사람들은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인력 지도를 만들어서 네. 그럼 반도체 분야의 상위 1%의 인재는 누군가. 그죠? 그리고 또 우리의 네. 이제 외국에 계신 한국 분들도 계시죠. 네네. 예, 그분들도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고 어쨌든 이제 해서 2027년까지 네. 한 500명 정도를 또 한국에 모셔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 학위를 하고 있는 네네. 외국인들도 있고 또 훌륭한 또 외국의 맞습니다. 연구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좀 한국의 비자 문제를 좀 들면서 오래 네.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사이언스 카드 비자. 예. 원래는 이제 현재는 한 1년까지인데요. 이거를 최장 10년까지도 늘려서 좀 쉽게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뭔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좀 좋은 조건을 만들어 두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주제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증시도 뜨거웠는데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주항공청은 이제 그 이번에 정말 그 연초에 정말 네. 저한테 큰 선물이었는데 네네. 법이 이제 통과를 하게 네네. 됐고 지금 이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5월 말이나 6월 초에 우주항공청을 이제 개청할 네. 그런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네네. 그 법이 통과되고
이제 후속 이제 법 제도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정립을 이제 네. 완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일할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되죠. 네네.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인재도 뽑아야 되고 예산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을 소속 이관을 해야 됩니다. 네. 우주항공청으로. 네. 그리고 또 정부의 관련 부처에 있는 그 이제 업무부처도 업무 이관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청하면 바로 또 이제 뭐 차세대 발사체나 뭐 달 탐사나 도전적인 그런 연구나 또는 이제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우리나라엔 나사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좀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좀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높은 분야입니다. 제4이동통신사가 나오면 경쟁 통해서 통신비 조금 싸질 수도 있고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4이통사를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개 그 네. 업체가 이제 지원을 했고 이제 적격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업체 중에서 어떤 이제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주파수 할당을 받을 기업 하나를 이제 선정해야 되고 예. 그 경매가 1월 25일에 시작이 됩니다. 네. 신청한 기업 3곳 모두가 아직 그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어서 아. 그 경매 그 규칙 네네. 설명을 지난 이제 월요일에 아주 좀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서 이제 저희 부에서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경매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할 거고 이제 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네. 이 업체가 이제 그 제4이통사로서 어떤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4이통사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좀 탄생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경쟁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이익이 이용자에게 돌아올 거다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자리 잡으려면 좀 여러 가지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원도 하고 네.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자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기지국망을 네, 망 구축을 해야 구축이요. 되는데 그 부담을 많이 이미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통신 설비를 보다 이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해왔고요.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사업을 하는 자금이 필요할 텐데 예, 정책 금융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정부나 사업자 그리고 제조사 유통망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단말기 조달도 네.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함으로 해서 결국 이제 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더욱 이제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 저희가 적극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환경 조성도 어떻게 돼가는지 저희가 지켜보고요. 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었습니다.